안녕하세요. 장용석 멘토입니다. 영상 퀄리티가 좀 성의 없게 느껴지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과 또 화면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소개해 드릴 거는 중간 과제 제출 기간이 곧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간 과제를 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상황이 될 텐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9월 후반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학습하기 위한 방법, 학습의 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목차를 준비를 해봤는데 보통 지금 중간 과제를 하게 되면은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좀 익숙해지시라고 이러한 이제 한글을 사용해서 목차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거창할 건 없고요. 자, 이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제가 거의 지금 6년이죠. 6년간 이미 학교 방송대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도 여러 학사 과정이라든지 석사도 했었기 때문에 쭉 이제 해왔지만 이제 방송대라는 그 방법, 방송대를 학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제가 체계화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학습하는 순서예요. 제가 2021학년도 2학기 때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가장 먼저, 한 거는 멀티미디어 강의입니다. 자, 멀티미디어 강의가 뭐냐면, 학교 홈페이지잖아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학습하기로 들어가면은, 유노 캠퍼스가 있죠. 여기서 학습 목록에 나와 있는 이런 강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학기가 시작이 될 때, 지금 이 학기가 시작될 때가 8월 달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시작된 날이죠. 8월 17일부터 강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거의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금 바로 이전에 추석 연휴가 있긴 했었는데 거의 한 달 전부터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학습이 시작되는 이 과정이 여기 이제 보면은 학사력을 보면은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9월 달부터 이렇게 9월 1일부터 출석 수업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2학기 방송 강의도 8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가장 빠른 게 멀티미디어 강의라는 거죠. 방송 강의라는 거죠. 일정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제를 하려고 해도 과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티미디어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과제를 본다. 그러면 과제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 공지사항을 보면 되겠죠.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과제가 제시가 되는데 공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제출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 온라인 제출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과제 제출 기간이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의 여유는 있는 겁니다. 그래도 틈틈이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제 방식은 그래요. 멀티미디어 강의를 최대한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다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다 들었어요. 이전에 제작해 놓은 강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안내사항도 있지만 1일 기준 과목당 최대 7강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강의를 듣는 것을 가장 이제 우선으로 하고 지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또 오늘 새로 올라온 건데 오늘 다 봤고 그래서 멀티미디어 강의를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과제예요. 과제가 그 공지사항으로
제시가 됐고, 이제 어떤 과제가 나와 있는지 한번 눈으로 이제 훑어보는 겁니다. 그때 공지사항에 올라온 그날, 그죠? 8월 19일 날,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이거를 그냥 한번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영상학과다. 심리학에게 묻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과 사회, 이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대충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읽어 놓습니다. 그냥 뭐 당장 이거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문제로 부각된 갈등 사례를 한두 개를 선택하여 갈등의 내용, 배경, 문제점을 기술한 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전에 했던 그거랑 똑같네요. 커뮤니케이션과 인간은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시됐던 과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21년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요거 이제 내가 찾아야 될 그 주제, 그러니까 뭐 예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달라졌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 갈등과 소통이라는 이 책 때문에 사실 좀 뭔가 논란의 여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갈등과 소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야지 되는 거죠. 읽어봐야 이 과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어보려면 책을 사야 될 수도 있고, 전자 이북을 통해서 대출해서 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읽고 왔어요. 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분야, 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정치 갈등에 대해서 딱 그 부분만 읽고,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과 인간을 제가, 이게 이 채널에다가도 게시를 해 놨어요. 성적을 보면은 2020학년도잖아요. 2020학년도 2학기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그죠? 여기 26점 받았네요. 여기 좀 근데 기말 과제물은 70점 받아가지고 이 정도의 점수를 받긴 했어요. 이게 그렇게 글쎄요, 잘 받은 점수라고 생각은 들지만 장학금을 받기에는, 그러니까 전액 장학금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점수였던 것이 다들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어쨌든 책 사는 게 아까운 걸 떠나서 어차피 한번 보고 나면 안 보는 건데, 한번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편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전 개편되기 전 내용을 보니까는 글쎄 썩 그렇게 책의 내용이 고차원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소장할 만한 그런 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제를 조금씩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읽어 놓는 겁니다. 그죠? 읽어 놓으면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과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한번 읽어 놓잖아요. 과제를 한번 읽어 놓고 좀 이제 내일 또 가보면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찾아볼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딱 여기 이 문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읽어놓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읽어놓고 생각하다가 이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어떻게 찾아볼까, 이런 것들이 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생활하다가.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이제 메모를 해놓아도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반복을 하거든요. 이제 반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에 오래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메모를 해놓으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장, 이거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진짜 수백 건의 그런 이제 메모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제 폰에 메모를 열어보면, 지금,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 개수만 지금 676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나중에
갑자기 또 생각하려면은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생각을 해놓고 시간이 딱 날 때, 저 같으면은 이제 주말을 이용을 많이 해요. 평일에는 사실 좀 이거를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말에 딱 이제 하루 동안에 딱 집중해서 합니다. 그것만. 과제 하나만. 그러면은 하루 만에, 그러니까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동안에 과제 한두 개는,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시간이 날 때, 주말마다 이거는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냥, 이거 강의를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수업이 있습니다. 출석 수업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출석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3가지 과목이 이제 출석 수업이에요. 지금 이미 홍보론 하나는 했습니다. 9월 5일에 하나 했고, 이번 주에 할 거 9월 26일에 하나 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과제 제출을 또 해야 돼요. 과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출석 수업 과제물 제출해가지고 오늘 18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5일날 하고 쉬는 일이 있어가지고 쉬는 9월 14일날 이날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거는 뭐 주말 이용해서 좀 했고요. 또 평일날에 완성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한 거예요. 이거는 분량이 어떻게 보면 좀 적거나 출석 수업 때 그 영상을 통해서 강의했던 그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닥 어려울 건 없습니다. 내가 뭐 특별히 뭘 조사하고 그런 거보다는 강의에서 했었던 그 내용을 다시 그냥 적는 것에 이제 불과하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하는 방식인데 오프라인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그 내용을 외워가지고 그 작성을 했었어야 됐어요. 오프라인 시험에서 완전히 막 진짜 달달 막 암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적어내는 그런 좀 고난이도의 시험이었었는데 지금 그 출석 수업 과제는 굉장히 쉽죠. 그냥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뭐 강의 동안에 했던 그 내용을 글로 적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것도 뭐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은 또 출석 수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다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출석 수업이 그 다음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했어요. 할 거는. 과제도 이미 다 했습니다. 과제도 제가 작성을 다 해놨어요. 저는 이 과제가 몇 가지냐면 지금 몇 가지냐면 과제물이 하나, 둘, 셋, 4가지 과목이거든요. 4개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계속 이걸 했었고 뭐 최근에 추석 연휴 때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마지막 연휴 때 시간을 내서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보이시죠? 여기 이 5개는 이제 홍보론 출석 수업 과제물 제출까지 해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4가지인데 뭐 이거 생활 속의 경제도 이렇게 다 작성을 했고요. 뭐 여기서는 이 양식을 뭐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썼고 제출할 거고 성사랑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형 D형으로 해가지고 목차 작성하고 이렇게 쭉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량도 이제 어느 정도 맞춘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페이지 정도 다 맞춘 거예요. 분량을 했고 또 인간과 과학 과목도 이렇게 해가지고 3쪽 분량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 문헌까지. 그리고 평생교육 경향론 과목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표지는 그냥 뒀고요. 뭐 목차는 굳이 만들 필요 없어가지고 한 문제당 2쪽 이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4쪽입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뭐 참고문헌은 뭐 적을 건 없어요. 이렇게 표지 하나 하고 총 5쪽이 나왔는데 뭐 문제당 2쪽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굳이 뭐 이런 문제는 그 어떤 이제 내용에서 글 속에서 어떤 형식, 글의 어떤 논리적인 순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뭐 제가 주장하고 이야기하려는 바를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구성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뭐 홍보론도 뭐 참고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 작성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과제도 이미 다 했습니다. 아직 9월 27일부터 제출인데 9월 27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출을 하는 건데 이미 다 작성을 했고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거 반드시 해야 될 거. 멀티미디어 강의는 형성평가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였고, 뭐 과제도 마찬가지고, 출석 수업은 한 가지 완료를 했고, 그 과제 제출했고, 나머지는 아직 출석 수업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출석 수업을 하나 듣고, 과제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남아있는데 시간이, 그럼 뭘 하냐? 기말 과제, 요거는 좀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기말 과제가, 나중이죠.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뭐, 제 상황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기말 객관식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 아직 그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근데 멀티미디어 강의를 들어봤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교수님 얼굴도 한 번씩 봤고 이 과목에서 뭐 대충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는 대충 알 겁니다. 대충. 그냥 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더라도 그냥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말 과제가 있고 고사장 응시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사장 응시 평가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기말 과제가 없었습니다. 기말을 과제물로 주지 않았고 2년 전만 해도 모두 다 그 고사장 응시 평가였었어요. 종이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OMR 카드에다가 마킹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 개 과목에 대해서만 기출 문제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말 과제 작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기출 문제를 어디서 보냐면 여기 유노 캠퍼스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경영론의 그 강의 자료에 보면은 여기 기출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다 받아 놨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문제를 보고 풀어보는 거예요. 뭐 답은 뭐 틀려도 되고요. 그리고 그 함께 정답표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답을 보는 거죠. 문제를 뭐 푼다라기보다는 답을 그냥 알아가는 거죠. 3학년이잖아요. 3학년의 평생교육 경영론. 평생교육 경영론. 여기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스마트폰 어플로도 이런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뭐 예전에는 한번 해봤는데 그냥 저는 이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경영론 1번 답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경영의 세 가지 전략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성과 기록표를 통해 재무적 성과를 촉진한다. 이게 이제 않는 것이니까 세 가지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핵심 역량을 인식한다.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단위를 만든다. 지식 이력서 관리, 지식 심사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뭐 이 전략에 대해서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이 기출 문제 가지고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 경영의 세 가지 전략이 뭐냐? 핵심 역량을 인식한다.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단위를 만든다. 지식 이력서를 관리, 지식 심사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그대로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지식 경영의 세 가지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답을 그냥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과 기록표를 통해 재무적 성과를 촉진한다. 이게 세 가지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굳이 이거 뭐 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이게 뭐 나중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나오면 뭐 외우겠는데 뭐 그렇지 않은 거죠. 4번입니다. 답이. 보기와 관련된 평생 교육 경영의 원리는, 그러니까 참여자 학습의 원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공부할 만하죠. 뭐 앉는 것은 잘못된 것 이런 거는 좀 그냥 답을 외워야 되는 편이지만, 그러니까 평생 교육 경영 원리라고 했으니까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모임이 있는가,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모임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게 뭐냐면 모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은 학습자가 어떤 곳에 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굳이 뭐 그냥 이 보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추가 가능한 그런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런 게 교재에 어디 나와 있는지도 뭐 찾기가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교재를 찾아보면 되는데, 어쨌든 한번 이런 식으로 쭉 공부를 하다가 과연 이 문제가 어디 교재에서 나와 있는지 그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 때문에 검색이 용이한 이북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북을 보는 방법도 좀 다른 방법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북이 있다 치면은 이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또 그 이북 뷰어가 개편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습자 참여의 원리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검색이 되잖아요. 예, 참여의 원리, 그죠? 나오잖아요. 참여의 원리, 학습 동아리, 뭐, 참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핵심은 참여를 통한 학습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교재를 보고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거든요, 이북. 물론 뭐 그냥 종이 교재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넘겨가면서 그렇게 공부해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뭐 이북이 좀 더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뭐 무거운 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거 뭐 생태적 패러다임의 특징, 그죠? 이런 거를 잘못된 거 내가 책을 통해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또 생태적이라는 말을 한번 쳐볼까요? 핵심어니까. 생태적이라는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도시 지역에서 생태적인 마을 만들기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노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태적 패러다임이라는 이 용어가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한다. 그죠? 산업사회 피라미드형 기계적 패러다임에서 지식 기반 사회의 네트워크형 유기체적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한다. 그런 내용이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 설명한 거니까 급속한 환경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렇죠. 맞는 얘기 같아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이 생존에 유리하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위계적 질서가 중요하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계에 적합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잘못 설명된 거는 아마 위계적 질서 때문에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38번 세 번째 문제잖아요. 그렇죠. 3번이잖아요. 3번. 합리적 위계적 질서가 중요하다. 위계적인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도 좀 애매하지만 위계적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왜? 여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피라미드형 기계적 패러다임에서 지식 기반의 네트워크형 유기체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해석을 하면은 위계적이란 말은 아닌 거죠. 피라미드형이 위계적이라는 것에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를 찾아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재랑 기출문제랑 이게 병행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 이 기출문제에서 기말고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재만 읽어서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고, 또 교재를 읽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과제가 있죠. 이거는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말 객관식 기출문제 이걸 보는 거는 기말고사, 그러니까 고사장 응시평가가 물론 요즘에는 그 한 2주 동안에 그 날을 잡아서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예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시험이 정해진 거죠. 시험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날까지,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학기가 끝날 때의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유가 있었던 거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 과제는 기간이 딱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문제도 알 수 없는 거고, 기말 객관식은 기출문제는 객관식 시험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올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미리 보는 거지만, 기말 과제는 아직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중에 저는 이제 이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뭐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과제가 나중에 공지사항으로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기말 과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기말 객관식 기출문제는 이제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이제 하는 거고, 멀티미디어 강의를 보듯이 기말 객관식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멀티미디어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저는 멀티미디어 강의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꾸준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말 과제는 중간 과제를 하는 것처럼 기말 과제를 하는 거고요. 그죠? 이게 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말 과제 이제 공지가 되면은 그때부터 기말 과제 집중해가지고 기말 과제를 미리 다 완성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럼 기말 과제 제출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다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봤어요.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교재 읽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재를 이제 뭐 통독이라고도 하고 뭐 정독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독서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기는 한데, 그 교재를 읽을 때는 사실 교재를 여러 번 읽는 것이 좋겠지만 한 번 읽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을 뭐 정독에서 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정도? 그냥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정도의 그런 교재 읽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재를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교재를 PDF 파일로 그 형태 변환을 시켜가지고 아이패드에다가 입력을 해서 뭐 들고 다니면서 또 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제가 뭐 따로 직장에서나 이럴 때 읽을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엣지라는 건데 이게 이제 OCR이 돼요.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가 되거든요. 77%. 이렇게.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로 사람들은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마는 평생교육기관이 생겨나게 되었음. 지식 기반 사회, 사회의 부가가치가 지식을 통해 창출됩니다.
그 다음에 워크북을 봤어요. 워크북에 연습 문제가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연습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록을 봐야 되는데 이제 강의록은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방금 이렇게 화면으로 지나갔는데요. 이런 이제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다운로드 이제 받아보시면 되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화 형식으로 된 거는 좀 없고, 이렇게 이제 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강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록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릿 PC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이동하면서 보거나 하는데, 뭐 PC로도 봐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강의록을 보면 되고, 좀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좀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 뭐, 그러면은 강의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록만 먼저 보고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 내용 아주 요약된 거고, 이 강의록을 통해서 이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강의했었던 그 내용을 좀 되살릴 수 있는 그 복습의 개념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좀 이해하는 측면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문제 푸는데 딱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딱 뭐 외운다면은 좀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면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있다. 저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걸 최적화시킨 건데요. 처음에 이제 방송대 2016년에 입학해서, 이제 졸업을 하기까지는 사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좀, 그런 방식을 하지는 못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의 형식,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뭐 전액 장학금도 받았고, 또 대부분 이제 성적이 지금, 성적이 평점 평균이 4.4거든요. 3.4면은, 좀, 뭐, 높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야, 거의 뭐 A가 거의 맞네요. A가 대부분이고, 전 학년 성적 취득 학년도 보면은, 100점 한산 학교에 98.5점입니다. 평점 평균이 4.4고. 그러니까 뭐 진짜 문제당 뭐 한두 개 틀리는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내용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측면인 거고, 그 과제의 내용이라든지 또 그 객관식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뭐 좋은 성적이 나오지만은, 뭐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어떤 체계를 나름대로 이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 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해도 좋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요. 뭐 질문,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뭐 카톡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연락 주셔도 되고 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다양한 채널이 열려 있고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오랜 시간인데 말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